안녕하세요. 이야기로 이해하는 수학의 원리, 수학으로 푸는 세상의 비밀의 MC 김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상 속 수학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드릴 수학 스토리텔러 박경미입니다. 네, 경이로운 건축물, 피라미드와 또 고대 바빌로니아의 사원을 만든 건축가들이 모두 수학자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로마 시대부터 건축가들은 수학 원리를 이용해서 건축물을 쌓았고, 르네상스 시대에는 수학의 한 분야인 기하학을 이용해서 뛰어난 건축물을 만들었는데요. 지난주 가우디에 이어서 건축 속 수학 제2화, 수학으로 쌓은 건축물. 교수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자, 오늘 수학과 건축. 우선 건축을 할 때는 안전, 구조, 강도 이런 거를 생각할 때 공학적으로 수학을 이용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그 건축물의 디자인을 할 때 또 수학의 아이디어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알아볼 것들은 비누막을 이용한 뮌헨 올림픽 경기장의 지붕, 보로노이 다이어그램, 그리고 또 무게중심과 관련해서 불국사, 피사의 사탑 이렇게 다양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견고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의 주춧돌이 되는 수학. 오늘은 그 수학의 활약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뮌헨 올림픽 경기장은 20세기 건축사에서 가장 아름답고 우아한 작품 중 하나인데요. 특히 마치 천막을 쳐놓은 것처럼 특이하고 현대적인 지붕은 1972년 뮌헨 올림픽의 상징이기도 했죠. 가벼워 보이며 안정감 있는 지붕. 대체 누가 이렇게 매혹적인 지붕을 생각해냈을까요? 그 아름다움의 바탕에는 놀라운 수학적 아이디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네, 완공 당시에 혁신적인 어떤 건축물로 여겨졌던 뮌헨 올림픽 경기장. 이 거대한 아크릴 유리 덮개를 설치하고 강철 케이블을 이용해서 지탱을 시킨 최초의 건축물이었는데, 이 건축가는 어떤 영감을 받고 이런 건축물을 지었을까요? 제가 답을 드리기에 앞서서 네. 한번 이 건축물, 네. 지붕을 보고 어떤 게 떠오르시는지 먼저 물어보고 싶네요. 어렸을 때 왜 만화 같은 거 보면은 요새 있잖아요. 막 숨겨져 있는 그런 요새 같은 느낌도 있고, 좀 뭐 눈이 뭐 덮여 있는 느낌 같기도 하고 약간 만화적인 느낌이 좀 드네요. 그렇죠. 좀 네. 몽환적인 느낌도 있는 것 네. 같은데, 이거는 그 비누막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그런 디자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지붕을 설계할 때 비누막 실험을 하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이 디자인을 했습니다. 네. 사실 비누막 하면은 톡 하고 터질 것 같은 약한 이미지잖아요. 근데 지붕은 좀 단단하고 튼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걸 결부시켜서 두 개를 또 이렇게 결합해서 만들었을까요? 이 뮌헨 올림픽 경기장의 설계자는 비누막을 보면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었고 그 형태를 이 지붕에다 구현을 했는데요. 네. 그 이유는 이 경계면 의 넓이가 최소가 될 수 있는 모양이 비누막에서 찾아지기 때문이고, 네. 그렇다면은 재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인데요. 일단 비눗방울 했을 때 떠오르는 모양은 구죠. 네. 근데 이 구라는 거는 어떤 일정한 부피를 갖는 입체 도형 중에서 건널비가 최소가 될 수 있는 모양이에요. 그게 이제 비눗방울에서 보여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표면 장력 때문이죠. 표면 장력이라는 것은 상태가 다른 두 가지가 만났을 때 그 경계면의 넓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성을 이야기하는데, 이 비눗방울은 이제 액체와 기체가 만나는 거니까 역시 그 경계면의 넓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그 구뿐 아니라 이제 비누막에서 얻어지는 다른 형태들도 다 경계면의 넓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즉 극소 공면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네. 이 비눗방울의 수학적인 원리들은 어떻게 발견이 된 거죠? 사실 수학자, 과학자들이 굉장히 어린애들보다도 네. 그 비눗방울 놀이를 좋아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요? 19세기의 물리학자인 플라톤은 물과 글리세린을 이용해서 이 비누막 실험을 많이 했는데요. 네. 이 크기가 같은 어떤 비눗방울들이 만날 때는 네. 또 120도로 항상 만나게 된다는 것도 실험을 통해서 알아냈어요. 실험을 통해서 그 각도를 알아냈다는 것도 신기하지만 지금 보면 120도로 꼭 만난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더 신기한 것 같아요.
이 120도라는 각도는 벌집의 모양에서도 찾아지고 우리 네. 예전에도 살펴봤었죠. 그다음에 현무암 기둥에서도 이 120도 각도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네. 비눗방울의 이런 성질이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고요? 이제 뭐 네. 수학 프로 진행하시면서 척하면 척인 것 같은데요. 일상생활에서의 활용도 많이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새 도시가 있고요. 그 새 도시의 중간에 대형 마트를 한번 건립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어떤 조건에 만족하는 지점에 대형 마트를 설립하면 좋을까요? 뭐 당연히 새 도시가 접근성이 좋은 가장 효율적인 공간에 지어주는 게 좋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새 도시로부터 거리의 합이 네. 최소가 되는 지점에 대형마트를 설립한다면은 네. 가장 편의성이 높아질 텐데, 물론 현실 세계에서는 새 도시의 규모, 인구도 또 고려해야 될 것이고 도로망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그런 조건을 이제 제외하고 네. 생각을 할 때는 거리 합이 최소가 되는 점이어야 네. 되는데, 그것이 바로 페르마의 점이 되는 것이고요. 페르마의 점이요? 예, 여기 만약 ABC 이렇게 그 삼각형이 그려져 있는데 네. 세 도시가 A, B, C 세 지점에 있다면은 요 P에 해당하는 점, 네. 저기에다가 대형마트를 건립하는 게 가장 그 적절한 선택인 거죠. 그리고 그 점은 이 세 꼭지점으로부터 이은 선분과 각각 120도로 만나는 점이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비누막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겠네요. 예, 플라스틱판에 세 개의 핀을 네. 고정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비누물에 넣었다가 빼게 되면은 네. 페르마의 점을 찾아줘요. 네. 그러니까는 이 세 개의 핀을 이제 A, B, C 위치에다가 꽂는 것이고, 그리고 나면은 그 세 개의 그 비누막이 이렇게 120도로 만나는 그런 모양이 만들어지면서 네. 페르마의 점인 여기 이 그림에서 볼 때에는 P점을 자연스럽게 찾아주는 건데요. 네.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 120도로 만났을 때 만나는 그런 경계면들의 건널비가 최소가 되기 때문이죠. 참 신기한 게 제가 생각했을 때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삼각형 모양 같이 이렇게 나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가운데 가장 짧은 점을 찾아준다는 게 더욱더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이 비누막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낸 그런 실험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성질은 실세계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네. 어떤 도시들 사이에 송유관을 어떻게 배치할까, 혹은 통신망을 어떻게 깔까 할 때에도 네. 이 페르마의 점이 아주 중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요. 또 나사에서 우주 정거장을 이제 만들 때 그 네. 정거장의 무게가 최소화되는 게 좋겠죠. 이제 그런 설계를 할 때에도 네. 페르마의 점이나 이 비누막 실험들은 네. 많은 도움을 줍니다. 네, 그러니까 이 비누막 구조를 이용하면 재료를 절약해서 아주 경제적인 그런 건축물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뮌헨 올림픽 경기장의 지붕, 이거는 재료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경제성을 만족시키고 네. 또 이렇게 보면 나름 아름답잖아요. 굉장히 이뻐요. 그렇죠. 신미한도 만족시킬 수 있는 또 예술성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경제성과 어떤 예술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최적의 선택이 되는 거죠. 네, 예술성과 경제성을 두루 갖추고 있는 건축 디자인, 다른 것들은 또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자, 이번에는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은 평면을 다각형들로 네. 분할하는 방법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딱 생각이 드는 게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이 보로노이는 수학자 이름이겠죠? 맞습니다. 네. 예, 보로노이는 우크라이나 출신의 러시아 수학자 이름이고요. 네. 여기 PDP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평면을 다각형으로 분할하는 그런 방법을 말합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수학적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는 하는데 어떤 세포 분열을 하는 메커니즘과 관련지어서 네. 기린의 얼룩무늬라든지 잠자리의 날개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좀 전에 네. 보신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이 여기서 찾아지죠? 네. 아까 모양과 비슷한데, 사실 그 보로노이 다이어그램 아까 봤던 그림에서도 그렇지만,
그냥 마구잡이로 색칠해 놓은 것 같거든요. 그냥 제가 봤을 때 아니면 색종이 이렇게 모아서 딱 던져놓은 그런 모양인 것 같은데 거기에 어떻게 수학적인 원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 규칙성이 없이 굉장히 무질서해 보이지만은 네. 정확한 하나의 수학적 원리를 따라서 그려지는데요. 네. 이 보로노이 다이어그램, 여기 이제 점들이 찍혀 있잖아요. 네. 이 점들을 생성점, 뭔가 이제 만들어내는 생성점이라고 할 때, 이 어떻게 분할이 되는 거냐 하면은요, 이 생성점과 생성점을 이어요. 네. 있는 선분이 있죠. 네. 그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을 긋는 건데, 그러니까 수직 이등분선이라 하면 그 선분과 수직으로 만나고 또 그 선분의 중점을 지나는 그런 선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수직 이등분선을 긋고 또 다른 두 생성점 사이의 음을 잇는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을 긋는 식으로 해서 쭉 그 수직 이등분선을 네. 연결해 보면은 이런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보로노이 다이어그램, 그다음에 이 각각의 다각형들을 보로노이 다각형이라고 합니다. 아, 보로노이 다각형은 그럼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이 생성점을 하나 포함하고 있죠. 각 네. 다각형들은요. 네. 그러면은 이 보로노이 다각형 내부에 있는 점들은 어떤 성질을 갖냐 하면은 다른 생성점보다 그 내부에 포함하고 있는 생성점과의 거리가 가장 짧은 거예요. 네. 조금 복잡하게 들리실 것 네. 같은데 이 다각형 내부에 있는 점은 그러니까 다른 생성점과의 거리보다는 그 내부에 있는 생성점과의 거리가 가장 짧다 하는 아. 점이죠. 그래서 이런 성질은 또 실생활에 활용이 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 생성점에 어떤 뭐 경찰서라든지 네. 어떤 뭐 소방서와 같은 아. 공공기관이 위치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걸 기준으로 관할 구역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할 때요. 그러니까 다른 경찰서나 소방서보다 그 가장 가까이 있도록 그 네. 구역을 나누기 위해서는 이 보로노이 다각형으로 지역을 분할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거죠. 네, 정말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방법인 것 같은데 그럼 이 보로노이를 이용한 건축물들도 있겠죠? 예,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을 이용한 대표적인 예로는 2006년 멕시코에서 만든 툴룸 박물관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네. 그 박물관의 외벽과 지붕에서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가까이는 우리나라 그 마곡지구에 설계를 할 때 이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해서 최단 거리 동선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 보로노이 다이어그램 이름은 좀 생소했는데 우리 생활 곳곳에서 활약을 하고 있었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아주 가까운 우리나라로 한번 눈을 돌려볼까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아주 독특한 건축미가 있는 궁금하시죠? 바로 불국사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정교한 신라의 건축 기술이 집약된 경주의 불국사. 그 대웅전 앞마당에 들어서면 소박하고 세련된 석가탑과 아름답고 화려한 다보탑이 맞아주는데요. 또 하나, 마당엔 아주 평범한 석등 하나가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단순히 불을 밝히는 용도로 알려져 있던 석등에는 선조들의 지혜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아이디어가 숨겨져 있었는데요. 누구도 주의 깊게 보지 않았던 석등에는 과연 어떤 수학적 원리가 숨겨져 있을까요? 보통 휴일이 되면 고궁이나 고차를 찾아서 휴식을 취하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조상들이 수학적인 비례를 통해서 아주 안정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 고찰이나 고궁을 보면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건축과 수학은 정말 알면 알수록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런 생각이 확 듭니다. 예,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가장 위대한 건축가로 알베르티를 꼽을 수 있는데요. 네. 알베르티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건축가는 수학을 배워야만 건축물을 구성하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네. 아마도 우리나라의 대표 사찰인 불국사는 이 말을 잘 반영한 그런 건축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대웅전 앞마당에 다보탑과 석가탑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조용히 서 있지만은 이 석등, 그 석등의 위치가 아주 또
절묘한 수학을 반영하고 있죠. 아, 절묘한 수학을 반영하고 있다. 어떤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예, 불국사의 대웅전과 네. 석가탑, 다보탑을 연결하는 삼각형의 네. 무게 중심에 해당하는 지점에 이 석등이 서 있는데요. 네. 일단 삼각형의 무게 중심은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요, 꼭지점과 그 대응하는 변, 마주보는 변의 중점을 연결해요. 그거를 네. 이제 중선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중선이 3개 생기겠죠. 세 꼭지점으로부터 마주보는 변의 중점을 이제 연결하게 되니까요. 그 세 중선의 교점이 무게 중심이 되는데요. 네. 그 무게 중심은 중선을 각각 2대 1로 내분하는 또 수학적인 성질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기 불국사에서 대웅전과 석가탑, 다보탑을 연결을 해보면은 딱 그 무게중심의 위치에 석등이 있다는 거죠. 네. 건물 구조의 안정도에 있어서 무게중심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아주 예전부터 이것을 참 알고 있었다는 지혜가 참 놀랍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무게중심의 원리를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까요? 예, 이 불국사에서 찾아지는 거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었죠.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세 중선, 즉 한 꼭지점과 마주보는 변의 중점을 이은 선, 그것을 중선이라고 하고, 네. 그 세 중선의 교점이 바로 무게중심이 된다 하는 점이었는데요. 삼각형 이외에 이제 뭐 사각형, 오각형과 같은 평면 도형의 무게중심을 또 다 각각 생각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구나 정육면체 같은 입체 도형의 무게중심도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정형화된 모양이 아닌 불규칙적인 입체 도형에 있어서도 무게중심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일단 이 무게중심이라 함은 그 용어가 말해주듯이 정말 무게에 있어서 중심을 이루는 점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삼각형, 그 무게중심점을 이렇게 받치고 있으면은 네. 그 삼각형이 딱 균형, 평형을 이루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에 있어서도 무게중심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네. 그 피사의 사탑도 또 무게중심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 피사의 사탑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쓰러질 듯, 안 쓰러질 듯. 뒤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게 안 쓰러지는 그런 이탈리아에 있는 건축물. 그렇죠. 얘가 이제 12세기에 건축되기 시작해서 14세기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만들어졌고, 네. 그 이후 700년 동안 5.5도 기울어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사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도 하지요. 네. 피사의 사탑이요. 근데 이 피사의 사탑의 보수 공사를 할 때 무거운 납을 매달아서 무게중심을 이제 고정하는 그런 보수를 했죠. 네, 최근 이 뉴스에서도 무게중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죠. 최근에 발생했던 대형 여객선 사고, 그것도 무게중심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배를 증축하는 과정에서 배의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가게 되었고, 그것이 사고의 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인데요. 그런 만큼 정말 무게중심, 건축에서 또 배에서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비눗방울을 이용한 건축물부터 피사의 사탑의 비밀까지 이렇게 건축을 이용해서 수학을 풀어보니까 그 원리가 조금은 더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위를 조금만 더 집중해서 바라본다면 생활 속에 숨겨진 우리 수학적인 원리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수학으로 쌓은 건축물,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의) 첨단 건축은 끊임없는 기술 발달로 고차원적인 방식의 새로운 지배 형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건축가들에게 끊임없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마련해주는 중요한 발판인 셈이죠.
종이를 구부려 만든 메비우스의 띠가 하나의 건축물로 재탄생하는 것처럼 미래의 건축은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해줄지 기대가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재미난 수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